AI를 이용해서 내 업무를 자동화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코딩을 전혀 몰라도 내가 AI를 활용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지, 요즘 이 두 가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이크나 엠팔, 커서 등 다양한 툴들도 요즘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은 덜 알려져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합, 그리고 지인들에게 꼭 추천을 하는 조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구글 서비스 중에 앱스스크립트라고 하는 자동화 툴이 있는데, 이것과 챗GPT와의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AI 자동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0가지의 다양한 AI 자동화 프로젝트를 직접 제가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고 코드를 받아서 실행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여드리면서 한번 하나씩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간단한 AI 함수를 구글 시트 안에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부터 뉴스레터 자동화, 구글 설문 생성을 해주는 에이전트, PDF 관리 에이전트, 유튜브 종합 에이전트 등 다양한 에이전트까지도 앱스크립트와 챗GPT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코딩을 내가 전혀 모른다고 해도, 제가 코딩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코드를 만들어 보고 실행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영상 하단에 타임스탬프를 추가를 해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요 대화 내용이라든지 코드라든지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챗GPT를 띄우고 구글 시트 하나를 띄우겠습니다. 이 구글 시트에 만약에 좀 빠르게 접근을 해보고 싶다면은 시트.u라고 치면은 바로 구글 시트로 이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쓸 앱스크립트라는 거는 이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앱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을 키면은 파이썬이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력할 수 있는 에디터처럼 코드를 작성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메모장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챗GPT로 코드를 만들고 실행을 하고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 볼 함수는 이 AI 함수입니다. 구글 시트에 다양한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만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GPT라고 치고 특정 셀이나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이 내용대로 챗GPT의 결과를 바로 우리가 구글 시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양한 문서를 번역을 하거나 구글 시트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앱스크립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전체를 한번 복사를 해서 챗GPT에 앱스크립트 만들어줘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앱스크립트 만들어줘 하면은 사전 준비로 오픈AI API 키를 발급을 받고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쭉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 예시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 이거를 우선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V로 붙여놓고 저 GPT가 있고 이 모델이 있고, 모델은 저희가 GPT-4o라고 하는 모델을 이용을 하고, API 키 부분은 API 키를 발급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API 키 발급은 제가 또 따로 영상 하단에 링크를 추가를 해두었는데, API 키 하나만 발급을 받아서 입력을 저도 해주겠습니다. 입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안녕하세요, 그리고 GPT 괄호 여기 셀, 그리고 번역해줘. 입력을 해보면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번역하면 헬로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잘 됩니다. 자, 제가 예문 10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문 10개를 한번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10가지 예문에 대해서 바로 내가 번역을 해줄 수 있는 GPT 함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중간중간에 응답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족이 붙는 경우도 있어서, 자, 이걸 한번 전체를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응답이 안 나오고 이상한 게 추가되는 경우 있어. 프롬프트와 코드를 수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정된 코드를 쭉 줍니다. 여기서는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해줘서 그 수정된 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주면은, 그리고 저장을 해주면은, 그러면 바로 깔끔하게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함수를 우리가 거의 순식간에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또 좋은 활용 사례가, 예를 들어서 영어로 번역해줘, 그리고 여기는 중국어로 번역해줘, 일본어로 번역해줘, 이렇게 해두고 이 부분을 지우고 여기를 눌러주고, 우리가 이걸 드래그를 해서 활용을 할 건데 이 참조 부분을 F4를 3번 눌러서 이 비열을 고정을 해주고, 얘는 F4를 2번 눌러서 이 네 번째 행을 만약에 고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얘는 다시 이렇게 옆으로 드래그하고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조합의 함수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서 활용하는 함수처럼 다양한 응용을 같이 해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글 시트에서 함수를 입력해 보면은 미리 보기가 떠서 사용자가 이 미리 보기를 기반으로 어떤 함수를 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GPT는 그런 미리 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보기가 없어서 사용자가 함수 입력을 할 때 함수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도록 수정 요청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복사를 그대로 해주고 윗부분은 우리가 이 API 키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복사를 하면은 이게 덮어쓰기가 될 거라서 밑에 있는 부분부터만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다 복사를 해서 붙여주고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까지도 완성이 되는 나만의 AI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늘 일정을 AI 기반으로 자동으로 요약을 해서 나한테 텔레그램 챗봇 형태로 메시지를 발송을 해주는 자동화입니다. 만약에 내 오늘 일정이 너무 복잡하고 많으면은 이거를 정기적으로 매일 오전 8시 또는 7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내 캘린더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GPT가 요약하고 나한테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전체를 복사를 해서 새 창을 만들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앱 스크립트로 만들 거야. 그러면 전체 구조 요약이나 단계도 같이 나오고 사전 준비에 대해서도 나오고 앱 스크립트에 대해서도 쭉 나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전체 구조는 오늘 구글 캘린더 일정을 가져오고 가져온 내용을 GPT로 요약을 해주고 요약된 내용을 텔레그램으로 발송을 해주고 이 전체 과정을 매일 오전에 자동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트리거라는 걸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사전 준비로는 오픈AI API 키는 발급을 했고 이 텔레그램 봇 토큰이라고 하는 거를 발급을 받고 그리고 구글 캘린더 접근 권한이 부여됐고 트리거 설정은 여기서 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 전체 코드를 복사를 합니다. 저희가 폴더에서 새 파일을 만드는 것처럼 여기서도 새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씩 만든 거에 대해서 하나씩 별도의 파일로 제가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라고 하고 이 캘린더 자동화라고 입력을 하고 이런 새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사했던 거를 그대로 붙여줍니다. 일단 오픈AI API 키는 아까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해주고 저장을 해주고 이 텔레그램 토큰하고 챗 아이디 이 두 가지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가이드를 달라고 합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단계별로 요청을 해봅니다. 먼저 텔레그램 토큰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텔레그램 앱을 실행을 해서 봇파더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하고 새봇 생성을 해서 토큰 발급을 받는 겁니다. 봇 발급 관련해서는 별도의 가이드 링크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PC에 있는 텔레그램 앱에서 봇파더를 눌러주면은 여기서 뉴봇, 제가 구글 AI 봇이라고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메뉴에서 뉴봇을 눌러주고 이름을 정해줍니다. 구글 AI 다비드 봇. 그다음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해주면은 이 토큰이 나와서 이 토큰을 우리가 여기다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입력을 해주고 토큰은 발급을 받았으면은 이 채팅 아이디를 또 찾아야 됩니다. 한번 얘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래 스크립트로 채팅 아이디를 확인을 하라는데 이 전체를 제가 복사를 해서 제목 없는 문서에서 스크립트 그리고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지우고 그대로 복사한 걸 붙여줍니다. 저장 그리고 위에서 발급받은 봇 토큰을 제가 아까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 그리고 저장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은 실행을 눌러주겠습니다. 이 실행 옆에 get telegram chat id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내가 실행을 할 함수 이름입니다. 앱 스크립트에서는 모든 작업 덩어리를 함수라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저장을 해주는데 이 펑션 그리고 이 함수 이름이 나와 있어서 얘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get telegram chat id라는 덩어리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한 검토 눌러주고 고급, 제목 없음, 이동, 모두 선택, 계속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일단은 봇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텔레그램 챗봇을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 텔레그램 봇에 먼저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텔레그램 들어와서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시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나오고 다비드 내 챗 아이디는 나옵니다. 이걸로 자기 챗 아이디를 받아서
다시 캘린더 자동화에 여기다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 구글 시트의 앱 스크립트에 들어왔으면은 저는 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 캘린더에 만약에 내가 이런 일정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자동화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투표하기, 영상 촬영하기, 저녁 먹기 이런 일정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우리 모든 API 키라든지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이 send daily summary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실행을 눌러보니까 바로 이 구글 AI 다비드 봇이 오늘 일정을 딱 요약을 해줬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투표를 하고 다비드 영상 촬영이 있고 10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저녁 드시면 된다. 이렇게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나한테 친절하고 의미 있게 한번 바꿔보고 싶으면은 프롬프트로 하루 요약 메시지를 친절하고 유용하고 하게 말투를 바꿔줘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조금씩 수정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 수정사항을 입력을 해주면은 이 수정된 코드가 쭉 저렇게 안 나오면은 다시 이 메시지 편집을 눌러서 내 앱 스크립트 코드를 수정해서 Shift 엔터를 누르면은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수정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API 키라든지 고유한 키나 값은 이미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거 빼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다 복사를 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저장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정성이 있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일들이 가득한 하루라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실행을 보통 눌러서 내가 만든 자동화가 제대로 구현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 자, 이게 지금 일회성 실행으로 이런 함수가 실행되면서 나한테 메시지가 오는 걸 봤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매일 오전마다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앱 스크립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여기 옆에 있는 이 트리거라고 하는 거를 눌러볼 수 있습니다. 트리거 눌러보고 트리거 추가를 하면 됩니다. 트리거 추가를 하고 내가 실행을 할 코드 덩어리 또는 함수를 그동안 내가 만든 게 되게 많은데 방금 제가 실행을 했던 거는 이 send daily summary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이거를 트리거해서 트리거 추가 실행할 함수를 send daily summary 눌러주고 이벤트 소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게 스프레드시트에서가 아니고 시간 기반으로 시간 단위는 1 단위를 눌러주고 시간 선택은 매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좀 더 일찍 7시에서 8시 사이로 해서 저장을 눌러주면은 내일부터 이게 그대로 내 캘린더의 정보를 기반으로 나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이 뉴스레터 자동화인데 최신 뉴스를 요약을 하고 매일매일 이메일로 자동으로 발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본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가 미리 준비된 코드를 공유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직접 챗GPT하고 대화를 하면서 처음부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새 창 눌러주고 이 뉴스레터 자동화 매일 오전에 네이버 뉴스 GPT 지메일로 가는 이거 전체를 복사를 해줍니다. 네, 복사하고 붙여넣고 앱 스크립트 자동화 코드.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아까처럼 복사를 해서 편집기에 나와서 스크립트로 3 뉴스레터 자동화 그리고 복사한 거 붙여넣고 오픈 AI 코드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저장을 해주고 먼저 실행을 해봅니다. 잠시만, 실행하기 전에 받는 이메일은 제 네이버 이메일로 받아보겠습니다. 실행. 자, 이렇게 에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오면은 그대로 에러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으면 이게 지금 제가 이 각각의 파일에 지금 똑같이 오픈 AI API 키라고 하는 거를 그 전에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번 있어서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가이드 준 것처럼 중복되게 나온 거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우고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 한번 메일을 보겠습니다. 네, 메일 따로 온 게 없습니다. 지금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작동을 안 함. 작동을 안 해서 한번 전체를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저장을 하고 실행. 이거 실행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자, 다시 코드를 주고 있고 제 생각에는 지금 문제가 저는 네이버 뉴스를 기반으로 자동화 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네이버 뉴스가 아닌 다른 뉴스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장하고 실행을 하면은
자, 이렇게 ET뉴스 다른 뉴스에서 정보들을 가져오고 있는데 저는 이 네이버 뉴스를 가져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뉴스를 가져와야지 우리가 네이버 뉴스에서 다양한 키워드나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그 주제에 맞는 뉴스를 잘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명히 네이버 뉴스로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 그 요구사항을 잘 지키지 못하고 코드가 작성이 되고 실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 되게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이 작업을 쪼개서 먼저 네이버 뉴스를 제대로 가져오는 함수나 작업부터 완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전체 중에서 이 앞부분만 네이버 뉴스 가져오는 부분만 쪼개서 먼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세로 누르고 프롬프트를 네이버 뉴스의 정보를 가져와서 뉴스레터를 만들려고 하고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네이버 뉴스를 가져오는 앱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구로 제가 웹에서 검색하기도 눌러줍니다. 그래야 이 최신 정보나 최신 문서를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쪼개서 그리고 검색을 이용해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 네이버 검색 API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가이드를 해줍니다. 질문의 범위를 좁히니까 순차적으로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API 발급을 받고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 들어가서 그 로그인을 해주시고 이 순서대로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해서 새 애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 등록 그리고 구글 AI 뉴스레터 사용 API는 검색 그리고 환경은 웹 이 도메인은 여기는 뭐 입력하지? 이 URL을 입력을 HTTPS를 추가를 해서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발급이 되고 하루에 25,000건에 대해서 한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만들어진 코드를 복사를 해서 전체를 다 지우고 아이디랑 시크릿 부분에 아이디랑 저장, 실행 기사가 잘 나옵니다. 만약에 AI 자동화 키워드로 실행하고 싶어. AI 자동화를 키워드로 실행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키워드까지도 얘가 저장을 해서 다시 만들어 줍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전체 복사를 해서 그 밑에 붙여놓고 이 윗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 붙여줍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우고 위도 다 날립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AI 자동화 관련된 뉴스가 10가지가 쭉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이버 뉴스 가져오는 게 완성이 됐으면은 이걸 기반으로 이메일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여기서 조금 확장을 해봅니다. 여기서 한 단계 확장을 하자. 이 내용을 잘 요약해서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는 뉴스레터를 만들 거야. 뉴스레터를 가독성 있게 예쁘게 만들어줘. 자, 그럼 전체 앱 스크립트 코드가 쭉 나옵니다. 네이버 뉴스를 잘 가져오는 코드가 위에 이미 대화로 맥락으로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굉장히 잘 더 완결성 있게 뉴스레터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쭉 만들어 줘서 이걸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복사하고 이거 지금 계속 붙여넣기가 번거로우니까 이걸 따로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복사를 한 다음에 저장 추가를 해주고 지우고 저장.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본인에게 보내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저한테 이메일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권한 검토, 고급, 이동, 계속, 체크, 계속. 네, 이렇게 지금 오류가 나와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오류 나오고 전체를 복사하고 네, 제가 이 두 개를 이렇게 미리 둔다는 걸 깜빡했네요. 이 전체를 복사를 해서 다시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주면은 얘는 코드는 아니고 그냥 일반 텍스트처럼 근데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참고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저장 실행. 나쁘진 않은데 조금 이상합니다. 일단 이렇게 물음표가 되어 있고 메일을 저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명한테 만약에 보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두 가지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어. 해결. 이메일 리스트가 있을 때 어떻게 보내지? 자, 이렇게 지금 제목이 물음표처럼 되어 있는 거는 인코딩 문제라고 해서 이거는 뭐 해결을 이렇게 지금 부분적으로 나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완결된 코드 입력을 해주면은 전체 코드가 쭉 나옵니다.
구글 시트에 이메일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시 그러면 수정해서 이메일은 그냥 내가 텍스트로 가지고 있어, 수정해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복사를 해서 전체를 지우고 붙여놓고 이 부분은 그대로 활용을 해주고, 이메일 수신자에 제 네이버 이메일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고 자동화 뉴스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AI 뉴스를 주고는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챗GPT가 하나도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엮어서 나에게 필요한 형태로 요약을 해주고 진짜 뉴스레터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드에서 챗GPT 안 쓰네 써줘. 그리고 새로운 AI 자동화 사례 발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관심사 기반으로 핵심 기사 5가지를 선별해서 스토리 형태로 보여줘. 그리고 뉴스레터 형태로 조금 더 디자인을 꾸며줘. 저희는 파이썬 코드가 필요 없는데 파이썬 코드로 막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중지를 눌러서 메시지 편집을 해서 위 요구사항에 맞는 앱 스크립트 코드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제는 오픈AI API 키도 입력을 해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확장을 해주고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체를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이 부분을 붙이고 이 부분도 붙이고 오픈AI 키도 붙여줍니다. 실행하기 전에 이 이메일 리스트도 바꿔주겠습니다. 실행. 오늘의 AI 자동화 뉴스레터라고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도 더 나에게 맞춤형으로 바꿔볼 수 있는데,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한번 나만의 AI 자동화 뉴스레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바로 이 유튜브 요약 에이전트입니다. 텔레그램을 그 전에는 우리가 메시지가 정기적으로 텔레그램 통해서 받는 것만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 텔레그램 하나의 챗봇처럼 내가 유튜브 링크를 텔레그램에 던져주면은 얘는 그 링크를 보고 영상 요약을 해서 요약된 결과를 나한테 바로 주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우선은 전체를 드래그해서 이대로 한번 지금 챗GPT가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해서 새창 붙여놓고 앱 스크립트로 만들 거야. 네, 이때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이때부터는 뭐가 뭔지 조금 이거 그대로 복사하기도 애매하고 조금 단계가 많아지고, 특히 외프기라고 하는 어려운 개념도 나오고 좀 복잡해져서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 방법으로 단계를 먼저 쪼개겠습니다. 그 유튜브 요약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챗봇이고, 내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해주는 간단한 텔레그램 챗봇을 앱 스크립트로 한번 구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 창에서 간단한 텔레그램 챗봇 안녕 뭐하니 등 내가 질문을 하면 그 바로 뒤에 안녕 다비드 라고 붙여서 회신을 해주는 챗봇 앱 스크립트로 만들 거야. 자, 이건 조금 더 간단해서 단계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앱 스크립트 코드를 우선은 복사를 해서 텔레그램 토큰 URL은 이 토큰은 이미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면 됩니다. 한번 복사를 해서, 자, 네 번째 유튜브 요약 챗봇 그리고 붙여놓고 저장. 자, 이것도 아마 제가 여기다 또 추가를 하면은 이게 지금 2개가 있으니까 에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워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부분을 안으로 가져와 줍니다. 이 안으로 가져와 주면은 이 텔레그램 토큰, 텔레그램 URL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포스트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뭐가 있든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여기 안에 있는 이 독립적인 통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유롭게 우리가 더 추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주고 이 부분만 바꿔주겠습니다. 자, 토큰만 한번 붙여놓고 저장. 자, 코드가 있으면은 앱 스크립트에서 이 순서로 deploy, test, deployment, execute as 등등으로 그리고 URL 설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이 부분은 한 번만 해두면 됩니다. 자, 배포를 하겠습니다. 배포를 한다는 거는 이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웹페이지 형태로 만들어서 텔레그램에서도 이 앱 스크립트, 이 구글 시트 기반의 이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포, 새 배포, 그리고 유형 웹앱
설명은 텔레그램 웹, 그리고 나 anyone, 나 모든 사용자, 배포. 자, 배포했으면은 이 웹앱, 이 링크가 나옵니다. 복사해서 다시 한번 내 웹 링크는 이거야. 텔레그램 어떻게 연동하지? 이 웹훅이라고 하는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토큰은 저희가 이미 있으니까 API bot, 만약에 토큰이 이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입력을 합니다. 토큰도 같이 주겠습니다. 토큰도 전체 URL. 그러면은 이 링크를 줍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전체를 복사해서 이 URL에다가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 웹훅은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녕 다비드 잘 나옵니다. 하이. 네, 하이를 해도 계속 안녕 다비드라고 나와서 좀 문제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이 스타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만 인식해서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 스타트만 반복하는 에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코드 수정된 거를 받아보겠습니다. 수정된 걸 다시 받아서 저장하고 이 부분은 밑에 추가를 해주고 저장을 해주고, 만약에 내가 외부로 배포를 했으면은 저장만 하면은 이 변동된 코드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포 눌러서 배포 관리, 이 수정 누르고 새 버전을 눌러서 배포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자, 만약에 그대로 안 되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웹에서 검색하기를 활성화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웹훅은 아까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토큰 부분은 입력을 해주고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완료. 다시 안녕, 하이. 이렇게 잘 되네. 네, 이렇게 지금 잘 구현이 되었습니다. 웹 검색을 하면은 조금 더 실제로 만들어진 코드를 기반으로 잘 응답을 해줘서 1차적으로는 완성을 했습니다. 이걸로 유튜브 요약을 해주는 앱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유튜브 링크를 주면 영상 요약을 해주는 챗봇 만들어줘. 와, 저희 좀 복잡한데 수정을 하고, 제 유튜브 요약을 위해서는 이 수파데이터라고 하는 유튜브 링크를 주면은 관련된 자막을 API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이렇게 한두 줄만으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료로 월 100회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를 복사를 해서 다시 앱 스크립트 코드로 만들 거야. 유튜브 자막은, 자막 정보는 아래 서비스 이용할 거니까 참고해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내기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 보호 토큰도 있고 이 수파 데이터 API 키라는 것도 여기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발급을 받아주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 사인인 눌러서 여러 가지 티어가 있는데 한 달에 100건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무료 티어에 내가 만약에 구독이 되어 있으면은 서브스크립션에 들어와서 무료를 눌러주시고 키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키를 하나 테스트 키 만들어 주겠습니다. 테스트 키 만들어서 이걸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코드를 우선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이 수파데이터 API 키는 붙여주고 그 텔레그램 토큰도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저장. 그 텔레그램 토큰은 지금 2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해서 지워주겠습니다. 그래서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완료. 그리고 제 영상 하나를 복사해서 아까 같은 챗봇에 링크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데 지금 요약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요약에 해당하는 서머라이즈 텍스트가 지금 약식으로 간단하게만 만들어졌지 지금 챗GPT를 이용해서 요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오픈AI API 키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챗GPT API로 요약을 하는 거고 5줄 핵심 요약을 하도록 코드 수정. 네, 그러면은 이렇게 코드가 생성이 되어서 그대로 붙여놓고 저장을 하고 오픈AI API 키도 지금 캘린더 자동화 여기에 이미 오픈AI API 키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석 처리로 필요 없습니다. 저장을 하고 조금 내려오면은 한 가지 이 모델이 지금 옛날 모델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이미 그 전에 했던 예시처럼 GPT-4o를 쓰겠습니다. GPT-4o로 저장. 그리고 다시 배포 관리, 수정, 새 버전, 배포 눌러보겠습니다. 완료. 자, 다시 한번 링크를 복사해서 붙이고 실행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주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요약까지 해주는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 구글 설문 생성 에이전트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요청사항에 대해서 그냥 자연어로 이 상황을 쭉 설명을 해서 묘사를 하면은 그거 기반으로 AI가 판단을 해서 이 구글 폼, 구글 설문하고도 연계를 해서 딱 그 상황에 맞는 구글 설문을 자동으로 나한테 생성을 해주고 또 링크까지 주는 그런 에이전트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을 해봤던 이유가 구글 폼이나 구글 설문으로 우리가 설문지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보시면은 이 구글 설문에 들어와서 빈 양식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내가 다 추가를 해서 질문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AI로 자동화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지금 챗봇 구조입니다. 챗봇 형태로 내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을 기반으로 중간에 AI가 뭔가 변형을 해주고 나한테 응답을 해주는데 그거를 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 그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유튜브 에이전트하고 굉장히 구조가 유사합니다. 텔레그램을 가지고 이때는 영상 링크를 넣었지만 지금은 내가 요청사항을 넣으면은 그 아웃풋으로 구글 폼 관련된 링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거를 복사해서 새 채팅에 줍니다. 그리고 내가 상황을 설명하면 구글 설문을 만들어주는 챗봇 만들어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미 그 직전에 만든 완결성이 있고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 유튜브 요약 챗봇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맥락으로 넣어줍니다. 이걸 그대로 다 복사해서 아래 샘플 코드 참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게 실행되는 동안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주겠습니다. 이 파일 추가를 해서 구글 설문 자동화 라고 하고 또 한 가지 추가로 해줘야 되는 게 이 유튜브 요약 챗봇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주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글 설문 자동화를 위한 코드를 만들면은 얘랑 둘 다 동시에 작동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이 두 포스트라고 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구글 시트 하나로 처리를 해주는 함수인데 이건 이 구글 앱 스크립트 하나만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주석 처리를 해줘야 구글 설문 자동화 코드가 제대로 작동이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를 주석 처리를 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아마 코드가 완성이 쭉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텔레그램 봇 토큰을 얘가 지금 수동으로 입력을 하게 여기다 입력하라라는 뜻으로 지금 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미 나는 캘린더 자동화 부분에 텔레그램 토큰이라고 하는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달라고 한번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이미 있다고 가정하고 코드. 자, 그러면은 이게 이미 있다고 가정하고 코드가 쭉 작성이 됩니다. 복사를 해주고 붙여넣고 이 부분은 코멘트를 달고 이미 지금 2번에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우리가 선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서 배포 관리 이 외복은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해주면은 텔레그램 챗봇 형태는 계속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새 버전 배포 눌러줍니다. 액세스 승인 go to allow 완료. 다시 챗봇을 띄우고 내가 오늘 만든 영상이 도움이 되었는지 얼마나 유익했고 보완점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설문하는 설문지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위에 오픈AI API 키가 또 한 번 있어서 이거 자체가 지금 또 에러가 나옵니다. 만약에 실행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지금 에러가 나와서 이걸 다시 지워서 저장하고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눌러주겠습니다. 완료. 자,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설문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은 좀 제목은 너무 있는 그대로 나왔긴 하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구글 계정으로 내가 들어오면은 바로 우리가 수정을 해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새로운 창에서 우리가 이 링크를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내가 설문을 해볼 수 있는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라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이 초안으로 주관식이라든지 객관식이라든지 다양한 질문들이 포함된 설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들고, 이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객관식 문항이 제대로 잘 구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두 가지를 보완해줘. 제목은 4-5개의 단어로 GPT로 요약을 해서 활용해줘. 객관식 문항은 사진처럼 첫 번째 선지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줘. 네, 이렇게 코드가 완성이 되어서 이 완성된 코드를 다시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이 do post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do post라고 하는 게 텔레그램에서 내가 질문을 하거나 응답을 요청을 했을 때 반응을 하는 작동 방식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저장을 해서 배포 관리 새 버전 완료.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는 이유가 원래 있던 코드를 생략을 해서 코드를 줬기 때문에 전체 완전한 코드를 달라고 합니다. 다시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 복사를 해서 붙여주겠습니다. 붙여주고 저장을 하고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문이 생성이 되었고 오늘 영상 피드백 설문지 깔끔하게 제목도 잘 수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새로운 창에 열어보면 첫 번째 객관식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던 것도 잘 고쳐져서 지금 설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이 설문 링크뿐만 아니라 이 설문을 했으면 그 설문한 내용들이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나오는데 그 링크까지도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구글 설문뿐만 아니라 그 스프레드시트 링크까지도 나한테 줘. 이 코드가 완성이 되었으면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붙여놓고 새 버전 다시 한번 질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설문이 생성되었고 스프레드시트까지 있습니다. 자, 이 설문을 한번 링크를 복사해서 아까처럼 새 창에서 입력을 해보고 오늘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응답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오고 이 두 번째 스프레드시트 링크를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바로 사용자들이 응답했던 그 결과까지도 표형대로 정리를 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글 설문도 만들고 설문을 기반으로 한 응답 결과도 표형대로 바로 저장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나만의 AI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챗봇은 챗GPT와 같은 챗봇입니다. 이 챗봇은 이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내가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을 해주는데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시트 기반으로 나의 모든 대화 내용을 다 체계적으로 구글 시트에 정리를 해줘서 내가 예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그때 AI 챗봇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를 자동으로 기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질문을 하면은 어쨌든 이 과거 질문과 과거 응답 기반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어떤 단편적인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챗봇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새 창에서 붙여놓고 이 챗봇을 만들기 위한 앱 스크립트 코드 달라고 하고 이 챗봇 같은 경우에도 텔레그램 기반으로 중간에 GPT가 있고 가장 유사하게 우리가 만들었던 유튜브 요약 에이전트 코드를 배경 지식으로 제공을 해주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초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형태의 유튜브 요약 에이전트 코드를 그대로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만들어줘. 아래 코드 참고해줘. 유튜브 요약 에이전트 코드를 다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나오는 동안 똑같이 6번을 한번 만들고 AI 챗봇 그리고 구글 설문 봇은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주석 처리를 해주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쭉 나왔는데 텔레그램 챗봇이 사용자의 메시지를 구글 시트에 저장을 해서
GPT와 연동을 해서 응답을 하는 기능을 구현을 합니다. 전제 조건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이 텔레그램 챗 로그라고 하는 시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트의 첫 번째 행에 이런 헤더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거를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서 시트를 추가를 해주고 이름을 그대로 텔레그램 챗 로그, 그리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하나씩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전체 중에서 이 OpenAI API 키 URL 이 부분은 일단 다 복사를 해보고 6번 AI 챗봇에서 추가를 해주고 텔레그램 토큰하고 텔레그램 API URL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캘린더 자동화에 텔레그램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주고 오픈AI API 키도 이미 있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서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챗봇. 안녕. 내 이름은 뭐지? 내 이름은 다비드. 내 이름은 뭐지? 어느 정도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시간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오고 그 응답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분명히 내 이름은 다비드라고 내 정보를 미리 알려줬으면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에 내 이름이 뭔지 물어봤을 때 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한번 이 전체를 복사를 해서 얘한테 맥락으로 주고 과거 내용을 기억 못하는 것 같아. 대답하기 전에 어떤 대화 내역을 참고했는지도 텔레그램으로 알려줘.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중간에 어떤 대화 내용을 참고를 했는지도 알려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코드를 나눠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달라고 합니다. 전체 코드를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거를 복사해서 추가를 하고 저장하고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 부분은 일단 다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다비드. 내 이름은 뭐지? 나는 사과를 좋아해. 나는 무슨 과일을 좋아하는 누구지? 네, 이렇게 만약에 내가 누군지 미리 설명을 해줬으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고 과거 대화 내용을 참고를 해서 바로 응답을 해줍니다. 내 대화 내용이 다 기록이 되면서 잘 응답을 해주는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있는 과정들을 실제로 출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잘 해결이 됐고 과거 대화도 지금 잘 참고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잘 돌아가네. 과거 내용은 더 이상 메시지로 주지 마.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doPost 함수만 교체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제가 복사를 해서 이 doPost 부분만 교체를 하고 저장을 해주고 배포 관리, 새 버전 완료를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안녕, 내 이름이 뭐였지? 그렇구나, 반가워. 네, 이렇게 AI 챗봇을 한번 간단히 저희가 구글 앱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7번째입니다. 이 PDF 관리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구글 문서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서비스를 우리가 연동을 해서 내가 만약에 챗봇에 PDF를 업로드를 하면은 그 PDF의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해서 내 구글 드라이브에 바로 저장을 해주고 그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문서 형태로 저장된 링크를 나한테 알려주는 챗봇입니다. 인터넷에서 내가 이것저것 괜찮은 PDF가 많고 이런 거를 자동으로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잘 저장을 해보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전체를 복사를 해서 새로운 창에 붙여넣고 앱 스크립트 코드 작성해줘. 그리고 기존 가장 심플하면서도 텔레그램 챗봇 구조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유튜브 예약 챗봇을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참고 코드는 아래, 그리고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우리는 이것도 전체를 주석 처리를 해주고 저장을 하고 PDF 챗봇이라고 저장을 해줍니다. 네, 이것도 지금 다 완료가 되어서 우선 전체를 한번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복사를 해주고 이 PDF 챗봇 여기에 붙여주고 마찬가지로 이 오픈AI API 키나 텔레그램 토큰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주고 저장을 해서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를 눌러서 승인도 해주겠습니다. 그 완료를 누르고, 이걸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면 PDF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샘플 PDF로 이 위키피디아에서 생성형 AI 관련된 페이지를 PDF로 다운로드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나중에 첨부를 해두겠습니다. 저희 챗봇에 이 링크를 그대로 올려주고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고 몇 초 몇 분이 지나도 지금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뭔가 응답이 없는 걸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와 비슷하게 이 전체 프로세스를 우선 쪼개서 단계별로 제가 다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페이지에서 이 PDF 관리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내가 PDF를 업로드하면은 그 PDF 파일을 인식을 먼저 해서 그걸 기반으로 구글 문서나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이 텔레그램 봇을 만들고 PDF 파일을 넣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그 텍스트를 나한테 그대로 주는 그 부분만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 있던 그 유튜브 요약 챗봇 참고 코드는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서 위 코드를 참고해서 앱 스크립트 코드를 아래 요건에 맞게 만들어줘 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PDF를 텔레그램 챗봇에 업로드를 해. 그러면 그 PDF의 텍스트 내용의 첫 세 줄을 챗봇이 회신해. 그래서 우선은 이 PDF를 잘 인식하고 인식된 PDF의 텍스트를 잘 나한테 주는지를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만 가능한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복사를 해서 다시 돌아와서 전체를 지우고 붙여놓고, 텔레그램 토큰은 앞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주석 처리를 해주고 저장을 해주고, 지금 쭉 보면 사용시 주의사항에 이 드라이브 API라는 거를 활성화를 해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앱 스크립트는 여기 안에 있는 다양한 구글 드라이브 등의 서비스를 저희가 간단하게 활성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서비스를 눌러서 이 드라이브 API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찾아봅니다. 드라이브 API 이걸 눌러서 추가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추가를 눌러서 활성화를 해줬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주고, 한번 다시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고 다시 한번 문서를 업로드를 해서 보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단계를 쪼개도 지금 응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지금 작동을 잘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단계별로 진행사항을 나한테 메시지로 보내주는 기능을 추가해줘 라고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전체 과정에서 단계별로 뭐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를 받아왔다, 그 내용을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을 했다 등등이 다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선된 코드가 있어서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실수를 해서 이 유튜브 요약 챗봇에다가 지금 덮어쓰기를 해서 지금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부분은 원래 주석으로 되어 있던 걸로 덮어쓰기를 해주고 저장을 해주고, 이 PDF 챗봇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주석이 되어 있고 두 포스트는 이 PDF 챗봇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단계별로 지금 구현을 했던 이 코드를 복사를 정확하게 PDF 챗봇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붙여넣고 이 유튜브 API URL 이 부분 토큰도 다 주석 처리를 해주고 저장을 해주고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새 버전 완료. 자,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수신을 했습니다. 서버에서 파일도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잘 되고 있습니다. PDF에서 텍스트를 추출했는데 이 텍스트 추출 중에서 지금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텍스트 추출 과정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에러를 그대로 한번 알려줍니다. 얘가 에러를 분석을 해서 이 에러 기반으로 더 완전한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 extract text from pdf라고 하는 함수를 수정을 해서 만들어 줬는데, 예전 코드로 들어오면은 이 extract text from pdf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덮어쓰기를 해주고 저장을 해주고 배포 관리 새 버전으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조금 아직도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drive.files 여기가 지금 에러가 있어서, 자, 이것도 복사를 해서 붙여주고 그다음에 다시 복사를 하고 다시 또 한번 수정을 해주고 새 버전으로 배포하고 업로드 보내기.
여전히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하고 단계를 쪼개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웹 검색을 이용을 해서 아직도 안 되는데 제대로 된 방법 맞는지 확인해봐 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웹 검색을 이용하면은 또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도 지금 제대로 알려주는데 이 메서드는 버전 2에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버전 3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챗GPT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코드를 받을 때는 과거의 데이터와 과거의 문서를 기반으로 해주기 때문에 지금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문서나 이 지금의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이 패키지의 사용 방식하고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검색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구글에 구글 앱스 스크립트 드라이브 API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바로 하나가 뜹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도 지금 최신 문서가 있어서 이걸 우리가 맥락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를 해서 다시 이 부분만 추가해주고 새 버전 배포 완료 보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잘 됐습니다. 이게 PDF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만으로도 이 최신 문서를 잘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에러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문서를 보면은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잘 가져와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이 PDF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내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고 그 문서 링크를 나한테 주는 그런 기능을 보완을 하고 확장을 하는 형태로 추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칭찬해주고 잘했어, 이제 잘돼. 여기서 확장해보자. PDF 텍스트 내용을 GPT API로 요약을 해줘. 그 요약된 내용을 구글 문서에 저장을 해줘. 그래서 나한테는 요약된 내용이 있는 구글 문서의 링크와 원본 PDF 파일이 저장된 링크 둘 다 주세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이 코드에서 쭉쭉쭉쭉 코드가 잘 작성이 되는데 한번 전체를 복사해서 다시 지우고 붙여넣고 저장하고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뒷부분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앞부분에 아까 했던 실수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아까 원래 잘 작동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복사해주고 이 코드를 반영해서 제대로 고쳐줘 라고 추가를 해주고, 이 도구에 지금은 이 정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웹에서 검색하기를 굳이 활성화해주지 않고 이 부분만 다시 바꿔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해서 변환을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앱 스크립트 코드를 다시 나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전체를 지우고 붙여넣고 저장하고 계속해서 지금 에러가 발생을 OpenAI API 키 GPT-4로 일단 바꿔주고 한번 다시 실행을 완료. 다시 한번 업로드.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본 PDF 링크는 이렇게 지금 이 링크에 잘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약 문서도 문서로 잘 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중간에 우리가 GPT 모델이 GPT-4가 이제는 사용이 안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GPT-4로 모델명을 바꿔주니까 바로 해결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나 이 구글 문서와도 연동이 되는 자동화 툴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 웹페이지를 넣으면 그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PPT를 구글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주는 자동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저는 한 번에 하지 않고 아까처럼 먼저 단계별로 내가 웹페이지 링크를 텔레그램에 주면은 그 링크에 있는 내용들을 나한테 제공을 해주는 PDF를 업로드를 하는 거나 거의 유사한 형태로 그 부분부터 먼저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창에서 이 유튜브 요약 챗봇 이 부분을 아까처럼 참고를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두고 붙여넣고 이 코드를 참고해서 내가 링크를 주면 그 링크의 내용을 나한테 회신해주는 텔레그램 챗봇 만들어줘 앱 스크립트로. 자,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유튜브 링크를 주면은 자막을 요약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중지를 해서 다시 메시지 편집으로 이 코드의 구조를 참고해서 내가 홈페이지 링크를 주면은 그 홈페이지의 링크의 내용을 나한테 회신을 해주는 텔레그램 챗봇,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보내면은 자, 이렇게 코드가 나와서 이것도 한번 복사를 해서 자, 웹사이트 PPT 자동화라는 걸 만들어 두었고,
그 전에 있던 PDF 챗봇은 다 주석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붙여놓고 텔레그램 토큰, 오픈AI API 키는 다 주석 처리를 하고 저장을 하고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눌러주겠습니다. 완료. 그리고 제가 지금 활용할 링크는 이 구글 앱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위키피디아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 링크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링크를 입력을 해줍니다. 제가 요청을 안 했는데도 지금 챗GPT로 요약까지 해주고 그 응답을 잘 가져와 줍니다. 페이지를 주면 그 페이지에 대해서 한글로 요약까지도 해주는 작은 자동화 부분은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링크를 주면은 HTML 내용을 가져와서 요약을 해서 이 텔레그램으로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기능을 좀 더 추가해서 여기서 확장을 해보자. 주요 내용 기반으로 5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구글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 링크를 나한테 줘. 그리고 각 슬라이드는 핵심 내용 1개,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 3가지를 담아줘. 이렇게 요구사항을 만들고 확장을 해서 한번 코드를 달라고 합니다. 코드가 나왔으면은 똑같이 복사를 해서 그대로 전체를 붙여주고 저장을 해주고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링크를 추가합니다. 슬라이드가 생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글 앱 스크립트 소개. 생각보다 괜찮게 깔끔하게 구조는 잘 나와 있습니다. 소개, 특징, 활용 사례, 기술적인 특성, 그리고 한계와 개선점 등등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디자인을 조금 한번 개선을 해보고 레이아웃, 예를 들어서 배경이나 이 테마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마를 좀 다양하게 깔끔하게 추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마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슬라이드에서 제공하는 파란색 테마가 적용된 구글 슬라이드 테마 적용해줘.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의 파란 테마가 적용된 템플릿 슬라이드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파란 테마를 적용한 템플릿 하나 직접 만들어 두고 그 파일의 아이디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아이디가 있으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를 여기다 입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복사를 해서 이 create 구글 슬라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밑에 create 구글 슬라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그대로 덮어쓰기 하고 이 슬라이드 템플릿에 해당하는 아이디가 필요한데 그 슬라이드.u로 새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템플릿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에 저는 이번에는 이 슬라이드가 좋네요. 이거를 지정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제가 복사를 해주고 여기에 붙여주고 저장을 해서 다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새 버전 배포 완료. 다시 링크. 네, 이게 지금 잘 안됩니다. 잘 안 될 때는 아까처럼 잘 작동 안 하는데 단계별로 메시지를 주는 기능 추가해줘 라고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슬라이드 홈페이지 내용 불러오는 것부터 전체를 다 단계별 메시지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고 제가 이걸 다시 중지를 하고 메시지 편집을 해서 특히 슬라이드 생성 부분만 이 메시지 주는 기능 추가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코드를 수정을 해서 저한테 줍니다. 제가 이 부분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수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딱 여기만 코드가 지금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드가 수정되면서 여기 하나가 더 내용이 지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두 포스트도 일부 한 줄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복사를 해서 자, 여기를 덮어쓰기를 해주고 자, 다시 이 챗 아이디를 전달을 같이 해줘야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자, 컨트롤 F로 한번 찾아봅니다. create 구글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복사한 걸 그대로 붙여주고 이거를 지워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완료. 다시 한번 링크를 줍니다. 슬라이드를 생성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멈췄습니다. 지금 작동을 잘 안 하고 있어서 아까처럼 작동을 안 할 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게 아마 이 버전 차이 때문에 얘가 잘 인식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춰 있음 그리고 이 도구를 눌러서 웹에서 검색하기로 최신 문서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요청해 봅니다. 자, 수정된 코드가 이 create
구글 슬라이드를 생성을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한번 이거를 붙여서 저장을 해주고 다시 한번 배포 관리, 버전 배포, 그리고 링크 복사 붙여넣기. 자, 네, 지금 생성은 됐는데 여전히 지금 이 템플릿을 잘 활용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한번 눌러봐도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앱스 스크립트 구글 슬라이드 입력해 보면 이 슬라이드 관련된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추가를 해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서비스 이걸 눌러보면은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최신 문서를 기반으로 나온 거라서 전체를 복사를 해서 일단 검색은 꺼주고,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해서 준 게 검색처럼 활용이 될 거라서 그걸 활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직도 잘 안 돼. 아래 문서를 기반으로 고쳐봐. 그리고 붙여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적용이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코드를 한번 다시 복사를 해서 다른 방법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 모델을 조금 더 좋은 모델로 4.1로 한번 주고 여기서 구글 슬라이드 테마 적용이 안 됨이라고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 방식을 비추천하네요. 이게 기본 생성 후 테마 적용 방식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를 해서 슬라이드 추가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작성을 했던 코드에는 그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한번 복사를 해서 Create Google Slide라고 하는 부분만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Create Google Slide 이 부분만 선택해서 붙여넣고 저장하고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다시 한번 링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발. 네, 잘 됐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구글 슬라이드로도 내가 원하는 어떤 자료나 웹페이지가 있으면은 그걸로 빠르게 구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좀 더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 뒷부분 이런 생성 완료 이런 문구는 다 당연히 지워주시면 되고, 이렇게 챗GPT와 구글 슬라이드, 텔레그램 챗봇을 같이 연결을 해서 슬라이드 자동화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더 상위에 더 똑똑한 모델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특히 GPT 4.1도 지금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플러스 유저는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가지 남았습니다. 이 아이디어 정리 에이전트와 유튜브 종합 에이전트. 이 첫 번째 아이디어 정리 에이전트는 이 나만의 AI 챗봇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이디어를 내가 구글 시트에 정리를 하면은 내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추가를 하거나 기존에 추가했던 아이디어를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그 아이디어를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다양한 액션을 구글 시트하고 인터랙티브하게 동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LLM 자체가 내가 어떤 명령어나 내가 어떤 상황이나 내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챗봇에 주면은 이걸 가지고 이게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삭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들을 불러와서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LLM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과를 알려준다는 점이 조금 독특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나만의 AI 챗봇 이거를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다 주석 처리를 해주고 새로 눌러주고 스크립트 구 아이디어 정리 에이전트 AI 챗봇,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서 또 새 창에서 주고 위 내용을 기반으로 여기 있던 이 정보 아래와 같이 아이디어 정리 에이전트를 앱 스크립트로 만들어줘. 사용자의 다양한 요청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새로 기록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등등을 하게 될 거야. 엔터. 잠깐만. 네,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가 쭉 나옵니다. 자, 시트 구조까지도 굉장히 잘 제안해 줍니다. 날짜, 아이디, 사용자명, 아이디어 번호, 내용, 상태. 그래서 한번 얘가 시키는 대로 쭉 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시트 이름도 아이디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안을 한번 만들어 줬는데 이 초안대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아이디어 정리 에이전트에서 붙여놓고, 자, 여기 시트 네임, 오픈AI API 키 이거는 지금 앞에 다 있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해주고 텔레그램 토큰도 주석 처리를 해주고, 자,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그리고 지금 이 시트 이름은 아이디어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로 아이디어스 하나 추가를 해두겠습니다.
이 기록으로 뭐 아이디어 입력을 하거나 수정, 삭제, 목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록. 아침에 운동을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 자, 기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로 지금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는 열이 지금 추가가 안 되어서 이거 제가 우선은 수동으로 복사를 해서 붙이고 이걸 1번을 누르고 위쪽에 삽입을 해주고 이걸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삭제를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내 아이디어가 있고 사용자명은 없고 아침에 운동하면 머리가 맑아진다, 뭐 기록됨, 수정, 새로운 아이디어 내용, 삭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하나만 더 기록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사과가 맛있다. 자,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보려면은 목록 이런 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수정, 2번을 수정을 하고 싶고 아침에는 포도가 맛있다. 목록. 네,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수동으로 얘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한테 만들어주는 간단한 아이디어 정리 챗봇은 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가 매번 어떤 아이디어가 몇 번인지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거를 기록, 목록, 뭐 삭제 이런 구체적인 딱 정해진 명령어를 쓰는 거는 최근에 있는 챗GPT 같은 AI 챗봇이 아니라 완전 예전에 있던 규칙 기반의 챗봇이랑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이 AI가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할지 알아서 이 질문을 기반으로 판단을 해서 뭐 기록을 할지, 수정을 할지, 삭제를 할지, 아니면 전체 보기를 할지, 그리고 나한테 그 내용을 반영된 거를 가지고 최종 응답을 해주는 역동적인 진짜 비서같이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좋은데 이거를 저런 명령어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질문을 AI가 알아서 판단해서 기록, 수정, 삭제, 목록 보기, 아이디어 확장 등의 후속 작업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게 기록할 거면 구글 시트 추가하거나 수정 등등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줘 합니다. 그리고 수정이나 삭제, 목록 보기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지금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정보가 AI한테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게 좋아. 이렇게 맥락을 조금 추가를 해서 코드를 수정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표는 이 명령어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어떤 질문 요청을 읽고 기록, 수정, 삭제, 목록 확장 등 다양한 의도를 파악을 해서 실제로 구글 시트 작업까지도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래서 현재 시트의 내역을 AI에게 충분히 제공해서 문맥이 잘 반영되도록 이런 역동적인 에이전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판단을 위한 프롬프트를 쭉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관리 에이전트인데 사용자의 요청이 무엇인지 아래 작업 중 하나로 판단을 해서 그에 맞는 작업과 정보를 제이슨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형태로 반환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작업들을 쭉 작성해 줍니다. 기록, 수정, 삭제, 목록은 쭉 아이디어도 보는 거, 확장,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가 알아서 정형화된 형식을 만들어서 쭉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코드가 잘 작성이 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코드가 끊겨서 나와서 전체 하나의 코드로 다시 요청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체 코드가 쭉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전체 복사를 해주고 시트에서 다 지우고 붙여넣고 윗부분에 이 시트 네임 이런 거는 중복이 되니까 지워주고 저장 API URL도 있으니까 저장, 배포 관리, 새 버전 완료. 지금 내 아이디어들 뭐 있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아이디어들 어떤 게 있는지 알려줘. 지금 계속 에러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주고 계속 에러가 챗GPT는 지금 이 에러가 나오는 원인을 이렇게 제이슨이라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형식에 맞게 중간에 응답을 하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면서 이렇게 에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형식을 잘 뽑아낼 수 있도록 코드가 약간 수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반영을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get AI decis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대로 다 지워서 붙여놓고 저장, 그리고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내 아이디어들 뭐 있지? 이게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는 포도가 아니라 사과가
맛있어. 그러면 바로 이제 2번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2번이 수정이 됐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이 제목 보면은 아침에는 사과가 맛있다고 잘 수정이 됐습니다. AI 에이전트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어떤 후속 작업을 할지 결정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이제 새롭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 아이디어들 다 보여줘. 이렇게 아이디어 다 보여달라고 하면은 다 나오고 수정도 해주고 기록도 해주고.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운동을 하는 거는 아직 아이디어가 정립이 안 됐음. 이 아이디어 삭제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 아이디어는 삭제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다시 아이디어 보여줘.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쭉 나오고, 이렇게 내 아이디어를 관리하고 기록하고 수정하고 또 삭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AI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해주는 아이디어 정리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유튜브 종합 에이전트입니다. 이 그전에 유튜브 요약 에이전트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아이디어 정리 에이전트의 개념을 섞어서 한번 눌러보면은 키워드 검색도 해주고 영상 요약도 해주고 일반 대화, 스크립트나 인사이트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도 하고 저장된 스크립트도 불러와주고, 좀 동적으로 단순히 링크를 주면 요약해주는 게 아니고 검색도 해주고 그냥 대화도 해주고 이런 다양한 걸 해주는 에이전트입니다. 자, 이 마지막은 제가 조금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유튜브 에이전트는 굉장히 비슷한 걸로 제가 2달 전에 파이썬을 기반으로 구현을 해서 이미 완결된 코드가 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는 첨부를 해둘 건데, 여기 예제 코드를 한번 눌러가 보면은 여기 지금 다양한 코드가 복잡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유튜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는 MCP 서버라고 하는 파일에 이 완결된 코드가 쭉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유튜브 API 키라는 걸 발급을 받아서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일단은 새 창에서 이 유튜브 종합 에이전트 이 정보를 다 복사를 해서 위 내용처럼 나는 유튜브 종합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 완성된 앱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사항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바로 직전에 만든 아이디어 에이전트 코드 복사해서 주고, 두 번째는 제가 영상 검색 관련해서 다양한 유튜브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이미 만들어 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맥락을 기반으로 한번 코드를 달라고 합니다. 자, 이 전체 예시가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유튜브 데이터 API라는 거는 발급을 이 가이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유튜브 데이터 API 키라는 걸 발급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코드가 굉장히 길게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고 이 아이디어 정리 에이전트는 전체를 일단 주석 처리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이 유튜브 에이전트 그리고 복사한 거 붙여주고, 텔레그램 토큰은 이미 있고 오픈AI API 키도 이미 있고 유튜브 API 키에 제가 발급받은 거를 입력을 해주고, 이 시트 이름은 아이디어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확장을 해줬네요. 유튜브 검색 기능, 자막, 채널, 기타 이런 기능까지도 지금 추가가 된 에이전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장을 해서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자, 일단 순서대로 한번 유튜브 검색 그리고 자막, 채널 이 세 가지가 한번 추가됐으니까 유튜브 영상물 검색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AI 파이썬 관련 영상 검색해줘. 아무것도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 작동 안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어떤 단계인지 메시지로 공유할 수 있도록 코드 수정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지금 send step message라고 하는 거를 추가해 주었고 do post 이 부분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do post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do post가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 끝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기존 함수들 동일 이런 기존 함수들이 다 기존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코드가 아마 나와서 지금 에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나한테는 기존 함수들이 없어. 그리고 나는 아이디어 기록하는 부분은 필요 없어. 그 부분 제외하고 완결성 있는 코드 다시 줘봐.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완결성 있는 코드가 생성이 되었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윗부분은 이미 있으니까 놔두고 다시 붙이고 저장을 해서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자, 그러면 AI 파이썬 관련된 영상을 검색해줘. 그러면은 쫙 AI 관련된 영상들이 잘 검색이 되네요. 예를 들어 이 영상이 있으면은 이 영상 요약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석해서 작업 기타 요약. 분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자막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코드를 보아도 이 자막만 가져오는 부분이 좀 잘 완성이 안 되어 있고, 이거는 내가 직접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미 이 유튜브 요약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API를 이용해서 자막을 가져와서 요약을 해보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튜브 요약 챗봇 이걸 전체를 복사해서 유튜브 자막이 아니라 유튜브 요약 기능으로 아래 코드 참고해서 수정해줘.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해. 만약에 유튜브 요약을 시켰으면 요약된 내용으로 바로 응답. 만약에 유튜브 영상 기록을 시켰으면은 그 영상의 자막을 새로운 구글 문서에 저장을 해서 그 링크를 나한테 줘야 해. 그리고 이 문서는 유튜브 영상 모음이라는 구글 폴더에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폴더가 없으면은 직접 만들어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기타가 되면은 기타라고 정해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챗GPT 나와 일상 대화를 하면 됨. 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요구사항들을 추가해주고 정보를 주고 수정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요구라서 설계가 명확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한번 이걸 잘 반영을 해주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그래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다 해서 유튜브 에이전트에서 전체를 지우고 붙여놓고 저장을 해서 배포 관리, 새 버전 배포 요약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API 키가 지금 정의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걸 다 주석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사해서 주석 풀어주고 저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요약도 굉장히 잘 해줍니다. 이 영상 기록해줘. 이제 기록해주면 스크립트를 제 구글 문서로 그냥 바로 기록을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게 요청사항을 분석을 해서 구글 문서 저장을 하고 있고 쭉 스크립트가 잘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 유튜브 영상 모음이라고 하는 거에 잘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안녕 나는 다비드, 이제 일상 대화니까 일상 대화 모드로 안녕 다비드 만나서 반가워요. 대화도 하고 키워드 분석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다 해볼 수 있는 에이전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상 대화도 가능하고 영상 분석도 되고 기록도 되고 키워드 검색도 되는 유튜브 에이전트까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10가지 자동화 프로젝트를 직접 프롬프트로, 그리고 제가 수기로 코딩하는 건 거의 없이 다양한 이전 프롬프트나 이전에 완성된 코드를 활용해서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